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게 유리한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약서 양식은 본인이 저서인 계약서 작성의 비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전세 계약서죠.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 가로 안에 월세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은 소재지, 토지, 건물이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동일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다르다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소재지에서 집원 주소로 작성해야지 도로명 주소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토지가 지목이 대지고 면적은 45.8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용도가 아파트고 전용 면적은 84.98제곱미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부동산의 표시라는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소재지, 집원 주소로 하는 거죠. 토지와 건물, 지목,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의 표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등기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먼저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 제1조를 보면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얼마로 정할 것이고 지급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계약금을 영수했다면 영수자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이런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보증금, 차임 등의 금액과 지급일시 기재와 계약금 영수자 란에 도장을 날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 내용 제1조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2조는 주택 인도 및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대로 2021년 3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한은 2023년 3월 30일 24개월까지로 한다. 초일 불산입으로 계약하냐 초일 산입으로 계약하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초일 산입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초일 산입으로 하더라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에 초일 불산입으로 계약한다면 2023년 2월 10일부터 2025년 2월 10일이 되는 거죠. 계약 당일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일 산입으로 계약한다면 이번 계약처럼 2023년 2월 10일부터 2025년 2월 9일까지가 되는 것이죠. 초일이 계약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를 보면 용도 변경 및 전대 등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조로 보면 기간이 연장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건을 이례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본다.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죠. 이 내용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약금에 관한 내용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약금 조항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6조는 위약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이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에 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즉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6조는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고 제5조는 해약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이 해지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입주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를 계약이 해지라고 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이 깨지는 걸 계약이 해제라고 하죠. 이 계약이 해지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한 중에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보증금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중개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죠. 제11조는 중개대상물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1항에서 본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계약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명기해 놓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1조부터 11조에 대한 부동문자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제2항을 보면요. 본 계약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서 계약 시 현실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넣게 되는 이유는 임차인이 추후 입주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게 되는 것이죠. 다만 파손된 싱크대와 노후화된 보일러는 새 것으로 보수 및 교체하기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임차인이 도배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임대인은 전세이기 때문에 도배까지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그러면 반반하자,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도배는 임차인이 주선해서 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은 아파트에 2018년 10월 10일 설정된 기업은행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보증금 잔금으로 상환하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을 감액 등기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임대인은 아파트에 등기된 2019년 2월 10일 가압류, 2020년 5월 10일 압류를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규책 사유로 아파트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책임하에 말소하기로 한다. 만일 말소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위 계약 내용 제6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제6조는 임대인이 2년 후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싶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이러한 문구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은 주임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 요건을 이래를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제6조 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든가 임대인이 가족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2년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가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명기해야 추후 임대인이 입주할 때 다툼을 줄이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항이 없어도 임대차 기한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미리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해 놓는다면 그만큼 다툼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내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제7항에 관한 내용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계약 후 임차인이 국세입법 제109조 미납국세 열람 허용이죠. 제2항 지방세법에도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제3항을 근거로 세무서장 등에게 확인한 미납세금 등은 잔금 납부 전까지 임대인이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 조항을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제8항은 요즘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했을 때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항을 만든 내용입니다. 계약 공인중개사는 임차주택의 기본 관리비 내역과 금액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대인 또는 종전 임차인은 관리비, 제세 공과금 등을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정산에 납부해야 한다. 9항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죠. 임대차 기한 중에 임차인이 부담하고 왜냐하면 관리비에 부과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 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10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전세권 등기하거나 또는 임대차 등기를 하는데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등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차인이 임차보증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원한다면 이 10항을 임대인과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11항 잔금 납부 방법과 시기 또는 주택 인도 시기에 대해서 추후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 시를 정했다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정 변경에 따라서 지급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특약상에 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다면 입주 시기라든가 잔금 지급 시기를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죠. 12항은 계약 해제 시 해약금 약정은 위 계약 내용 제5조, 위약금 조항은 제6조로 한다는 내용이죠. 부동문자는 해약금이라든가 위약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약상에 우리가 해약금이라든가 위약금 조항은 계약 내용 5조와 6조를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겁니다. 13항은 민법 제157조에 의해서 초일 불산으로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임대차 기한은 2021년 3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0일 한다. 이 초일을 임대차 기한에서 빼는 것이죠. 14항은 계약 후 임차인이 주임법 제3조 2호 제3항을 근거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서 확인한 결과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및 확정일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과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수수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상의 내용을 넣은 거죠. 15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 등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이 조항을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죠. 16항은 신탁 등기되어 있는 주택에서 우리가 입주할 때 어떻게 입주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죠.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죠. 이 계약 당사자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기재된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개업 공유중개사란의 오른쪽에 청면란에 인쇄된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추가로 계약 당사자가 자필로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내게 유리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유리한 임대차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